산골 약방에서 여우 꼬리를 말린 약을 받아든 순간 병은 낫는다는 믿음이 먼저 앞선다. 그러나 약을 삼키자 장기가 비틀리듯 울부짖고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낯선 꼬리가 자라난다. 그 꼬리는 장식이 아니다. 여우의 의지가 몸을 장악해 인간을 살덩이 인형으로 만들고 밤의 사냥터로 끌고 간다. 치유를 향한 간절함이 또 하나의 삶을 빼앗는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나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은 가난하지만 정겨운 이웃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터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비탈이 시작되는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병들어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은 청년 칠성이와 그의 늙으신 홀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칠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여 남들처럼 지게를 지거나 밭을 가는 힘든 일을 도무지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한여름에도 식은땀을 흘리며 방 안에 누워 있어야만 했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바위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약초는 모조리 캐러 다니며 정성을 다했지만 칠성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와 구분 등을 볼 때마다 칠성은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달을 보며 빌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남들처럼 건강한 몸이 되어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고기 반찬 한 번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소박하고도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칠성의 몸은 마른 장작처럼 더욱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마을 입구에 낯선 행색의 나그네 하나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등에는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쥐고 있었는데, 눈매가 가늘고 길게 찢어져 있어 어딘가 모르게 기이하고 서늘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말을 걸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칠성의 집이 있는 산비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을 목적지로 정하고 온 사람처럼 망설임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힘없이 걸터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낯선 이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그네는 살인문 앞에 멈춰서서 칠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혀를 차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가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구먼. 이대로 두면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겠어. 칠성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듣는 악담에 기분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그네는 칠성의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찜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희귀한 약재를 파는 약장수라네. 자네의 병은 일반 의원이나 약초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야. 뱃속 깊은 곳에 찬 기운이
캔디를 틀고 앉아 생기를 갉아먹고 있으니 보통 약으로는 어림도 없지. 칠성은 그 말을 듣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온갖 약을 다 써봐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약 장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고 말고 내게 아주 특별한 약재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자네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황소처럼 힘을 쓸 수 있게 될 걸세.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을 골골대며 살아온 그에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보다 더 달콤한 유혹은 없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약장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약장수는 천천히 보찜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은밀했습니다. 보찜 속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지만 약장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붉은 비단으로 꽁꽁 싸매둔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비단이 풀리자 독특하고도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흙냄새 같기도 하고 짐승의 누린내 같기도 한 형언할 수 없는 묘한 향기였습니다. 약장수가 마침내 내용물을 들어보이자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털이 북슬북슬한 짐승의 꼬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짝 말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칠성이 놀라 물었습니다. 약장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천년 묵은 여우의 꼬리라네. 그냥 여우가 아니라 산의 정기를 듬뿍 받고 자라 신통력을 가진 영물이지. 이 꼬리에는 그 여우가 평생 모은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것을 다려 마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네. 칠성은 반신반의했지만 눈앞에 있는 기이한 물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되어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꿀이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털이 살랑거리는 모습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한 물건이라면 값이 엄청나게 비쌀 텐데 저 같은 가난한 놈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약장수는 칠성의 어깨를 툭 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네. 나는 그저 자네가 안타까워서 돕고 싶은 거야. 나중에 몸이 나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갚아도 늦지 않아. 다만 조건이 하나 있네. 약장수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약은 효험이 아주 강해서 달일 때 절대로 남이 보게 해서는 안 돼. 특히 자네 어머니에게도 비밀로 해야 하네. 부정이라도 타면 약효가 모두 날아가 버리니까. 칠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거짓말 한 번 해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어머니를 속이면 나중에는 건강한 몸으로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칠성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장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여우 꼬리를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칠성의 손에 닿은 꼬리는 차가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장수는 칠성에게 약을 다리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물은 맑은 샘물을 쓰고 약탕관 뚜껑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야 해. 꼬리가 완전히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고아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하네. 알겠나? 칠성은 약 장수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약 장수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보침을 다시 싸서 짊어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진 그의 뒷모습을 보며 칠성은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이웃 마을 잔치 일을 도와주고 늦게 오신다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 정막만이 감도는 가운데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약탕관을 꺼냈습니다. 낮에 받은 여우 꼬리를 꺼내보니 어둠 속에서도 털끝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꼬리를 약탕관에 넣고 샘물을 부었습니다. 물에 닿은 꼬리는 마치 물을 빨아들이듯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고 그 모습이 기괴하여 칠성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칠성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을까? 혹시 그 약 장수가 사기꾼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약탕관에서는 서서히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낮에 맡았던 그 비릿하고 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점점 진해져서 나중에는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였지만 칠성은 꾹 참고 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약탕관 속에서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물이 끓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진득한 진흙이 끓는 것처럼 퍽퍽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칠성은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약 장수의 경고를 떠올리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라. 부정을 탄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엌 밖에 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어디선가 여우 울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약 냄새는 집 밖으로 퍼져나가 마을 어귀까지 흘러갔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냄새를 맡고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고 자던 닭들이 놀라 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혹시라도 누가 깰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다행히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궁이 앞으로 돌아와 마지막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약이 완성됩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을 즈음 약탕관 안에서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약탕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발의 약물을 따랐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끈적한 액체가 사발을 채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사발을 들고 칠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냄새가 너무나 역했기 때문입니다. 썩은 고기와 향긋한 꽃내음이 뒤섞인 듯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이걸 마시면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어. 칠성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멈춘 채 뜨거운 약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도를 태우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사발을 비웠습니다. 빈 사발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화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가 뱃속을 헤집고 다니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었습니다. 칠성은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장기가 꼬이는 듯한 고통 속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손끝과 발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희미했던 시야가 갑자기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끔찍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쾌락 같은 힘이 칠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과정인지 아니면 파멸의 시작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칠성아, 아직 안 자고 뭐하느냐. 부엌에 불은 왜 켜두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파들짝 놀라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자 방 안에 가득 찬 비릿한 냄새에 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꼭 산짐승 누린내 같은 것이. 어머니는 칠성에 창백하지만 기이하게 상기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약을 좀 다려 먹었어요. 칠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멋대로 뒤틀리며 기괴한 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손을 떨었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구나. 대체 무슨 약을 먹은 게냐.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칠성은 가슴 한구석이 찔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뱃속의 뜨거운 기운은 점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엉덩이 꼬리뼈 부근에서 묵직하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어머니도 얼른 주무세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칠성도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이불 속에서 자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공포에 떨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방 안에 감도는 불길한 기운 때문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칠성은 겨우 얕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네 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속도감, 날카로운 발톱으로 땅을 박차는 쾌감, 그리고 눈앞에 도망가는 작은 짐승의 뒷모습. 그는 입안에 고이는 침을 삼키며 사냥감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덥석 무언가를 물어뜯는 생생한 감각에 칠성은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일어난 그의 눈에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자신의 발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발톱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고 날카롭게 자라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지만 안개 때문에 사방이 흐릿했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엉덩이 쪽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이물감에 흠칫 놀랐습니다. 마치 두꺼운 손뭉치를 깔고 앉은 듯한 느낌. 아니, 그보다 더 생생하고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척추 끝에 매달려 있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뒤로 뻗어 엉덩이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한 촉감의 무언가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 장수가 보여주었던 그 여우꼬리의 감촉이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엉덩이 뒤를 다시금 더듬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지춤 안쪽으로 느껴지는 그것은 분명 짐승의 털이 빽빽하게 덮인 굵고 긴 꼬리였습니다. 심지어 그 꼬리는 칠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꿈틀대며 살갗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힌 칠성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혹여나 어머니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거울이 없어 볼 수는 없었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만으로도 그것이 여우의 꼬리임을 알 수 있었고, 어제 약 장수가 보여주었던 그 붉고 탐스러운 털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져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일어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헐렁한 바지를 찾아 입었습니다. 다행히 칠성은 평소 몸이 말라 품이 넉넉한 옷을 즐겨 입었기에 꼬리를 허리춤에 감아놓고 바지를 입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큰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 부근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소미불을 뜯어 꼬리 주변을 두툼하게 감싸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허기짐은 꼬리를 감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자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계시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칠성아, 일어났느냐? 어제는 몸이 불덩이 같더니 오늘은 안색이 훨씬 좋아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말처럼 칠성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혈색이 돌고 눈빛 또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리 가루로 찢어진 듯 날카로워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꼬리가 들킬까봐 엉거주춤한 자세로 마루 끝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평소에는 반 공기도 비우기 힘들었던 밥이 오늘은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밥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 국물까지 싹 마셔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엌에 남은 찬밥까지 긁어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밥을 잘 먹는 걸 보니 이제 다 나았나 보구나. 산신령님이 도우셨네. 도우셨어. 어머니는 연신 합장하며 감사 기도를 올렸지만 칠성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산신령이 아니라 정체 모를 여우꼬리 약재 덕분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자 뱃속의 꼬임은 덜해졌지만 허리춤에 감긴 꼬리는 소화가 되면서 생겨난 기운을 빨아들이기라도 하듯 더욱 힘차게 꿈틀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칠성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지팡이를 짚고도 몇 걸음 못 가 숨이 찼을 테지만 오늘은 다리에 힘이 넘쳐 마치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 평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신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칠성이 다가가자 노인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칠성이 아닌가? 다 죽어가던 놈이 어떻게 저리 펄펄 날아다닌단 말인가? 삼신 할머니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가늘게 눈을 뜨고 칠성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칠성의 회복을 신기해하며 칭찬을 늘어놓을 때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칠성이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자 할머니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칠성아, 네 몸에서 고약한 짐승 냄새가 나는구나. 어젯밤 산에라도 다녀왔느냐?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몸이 좀 나아서 마실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삼신 할머니의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칠성의 엉덩이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꼬리가 들킬까봐 몸을 움츠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던데 너는 죽을 상이 아니라 뭔가 씌인 상이로구나. 눈빛이 탁하고 기운이 음산해. 집에 가서 쑥을 태워 부정을 씻어내거라. 할머니의 경고는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등 뒤로 꽂히는 할머니의 시선이 못내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은 마을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가에서 놀던 강아지들이 칠성을 보자마자 깨갱거리며 꼬리를 말고 도망갔고, 담장 위에 앉아있던 닭들은 푸드덕거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심지어 소를 몰고 가던 농부가 소가 칠성을 보고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칠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포식자의 기운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점점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꼬리가 발작하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바지를 내리고 거울 대신 물동이에 비친 뒷모습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꼬리는 아침보다 더 굵어져 있었고 털의 윤기는 더욱 붉고 진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칠성이 먹은 밥과 기운을 꼬리가 독차지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잘라버려야 해. 칠성은 부엌에서 작은 과도를 몰래 가져와 꼬리에 갖다 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대로 괴물이 되느니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성이 눈을 질끈 감고 칼날을 꼬리에 대는 순간 머릿속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이 베이는 아픔이 아니라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칠성은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습니다. 꼬리는 마치 화가 난 짐승처럼 칠성의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위협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칠성은 깨달았습니다. 이 꼬리는 단순히 몸에 붙은 혹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신경과 뼈, 그리고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떼어내려 하면 할수록 꼬리는 더욱 악착같이 그의 몸을 파고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진의 닭장에서 씨암탉 2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털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닭들의 행방에 마을 사람들은 족제비나 떼새 소행일 거라 짐작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낮에 본 칠성의 기이한 눈빛을 떠올리며 수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칠성이 그 녀석, 아까 눈빛이 꼭 굶주린 짐승 같지 않았어? 냄새도 그렇고. 사람들의 입방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칠성이 산속의 요물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들고 아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칠성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저녁 먹자. 오늘은 닭고기 국을 끓였단다. 닭고기라는 말에 이불 속에서 칠성의 몸이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독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활기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밑이 검게 죽어있는 모습이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고기가 먹고 싶어요. 칠성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숟가락을 거칠게 밀쳐내고 손으로 닭고기를 집어 뼈째 으드득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굶주린 야수가 먹이를 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성아, 왜 그러느냐?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칠성은 멈추지 않고 밥상 위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정막은 개들의 짖는 소리로 깨졌습니다. 한 집 개가 짖기 시작하자 온 마을 개들이 따라 짖으며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칠성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엉덩이의 꼬리는 이제 옷으로 감추기 힘들 만큼 거대해져서 이불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꼬리는 칠성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더 신선하고 따뜻한 피가 필요해. 그것은 칠성의 생각이 아니라 꼬리의 의지였습니다. 칠성은 정신을 차리려 했으며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보내는 쾌락과 충동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유병 환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후각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사이로 이웃집 외양간의 소냄새, 닭장의 닭 냄새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띠며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선비 칠성이 아니었습니다. 꼬리가 본체이고 몸은 그저 껍데기인 반인반수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박신의 외양간 송아지가 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송아지의 피를 빨아먹으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짐승의 짓이 아닐세. 호랑이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야.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놈이 마을에 들어온 게 분명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포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칠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을 청소하다가 구석에 떨어진 털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붉고 윤기가 흐르는 털뭉치는 개털도 아니고 소털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고 불길한 예감에 손을 떨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기이한 식성, 마을에 도는 소문,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털뭉치,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털뭉치를 치마폭에 감추고 서둘러 삼신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삼신할머니는 마당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칠성의 어머니가 허둥지둥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기도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할머니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칠성의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품속에서 털뭉치를 꺼내 할머니 앞에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제 아들이. 칠성이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방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삼신 할머니는 털뭉치를 받아들고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털끝에서 요사스러운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여우 털이로구나. 그것도 천년 묵은 불여우의 기운이 서려 있어. 네 아들이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구나. 할머니의 호통에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테니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할머니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여우의 꼬리가 네 아들의 몸에 뿌리를 내렸어. 억지로 떼어내려다가는 네 아들도 목숨을 잃을 게다. 오늘 밤이 고비다. 달이 차오르면 꼬리의 힘이 가장 강해질 테니 그때 놈이 본색을 드러낼 게야. 마을 장정들을 모으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절대 네 아들을 혼자 두어서는 안 돼.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부적과 쑥 말린 것을 한 알음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뒤를 따르며 제발 오늘 밤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편 집에 홀로 남겨진 칠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이제는 옷 밖으로 튀어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팽창한 꼬리는 바지를 찢을 듯 부풀어 올랐고 칠성은 꼬리의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방 안의 기물들을 부수었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 칠성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라기보다는 꼬리에 매달린 가여운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며 사악한 웃음을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다시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여느 때와 달리 마을 곳곳에 횃불이 밝혀져 있었고 장정들이 몽둥이를 든 채 칠성의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삼신 할머니의 지시대로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주변에 쑥불을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칠성의 방 안에서 크르릉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문 창호지 위로 거대하고 기괴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사람의 몸통에 엉덩이 뒤로는 몸통만한 굵기의 꼬리가 뱀처럼 헐리를 틀고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몽둥이를 고쳐잡았습니다. 준비해라. 놈이 나온다. 삼신할머니의 외침과 함께 칠성의 방문이 쾅 하고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 안광을 번득이며 네 발로 기어나오는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표정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비밀은 드러났고 칠성의 운명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문이 박살나며 드러난 칠성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형상이었습니다. 네 발로 바닥을 짚고 엎드린 그의 자세는 영락없는 짐승이었고 엉덩이 뒤로 솟구친 거대한 꼬리는 칠성의 몸통보다 더 굵고 길게 자라나 공중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꼬리의 털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곤두서서 붉은 기운을 내뿜었고 칠성의 눈동자는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사라진 채 오로지 사륙과 허기만을 갈구하는 푸른 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괴한 모습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고 횃불을 든 손들이 공포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삼신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물러서지 마라. 지금 물러서면 칠성이는 영영 사람이 될 수 없다. 저것은 칠성이가 아니라 꼬리에 들러붙은 요물이다. 할머니의 호통에 장정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지만 꼬리의 위압감은 대단했습니다. 칠성의 입에서는 크르르 하는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침이 질질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칠성의 성대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뱃속 깊은 곳, 아니 저 꼬리 끝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지옥의 소리 같았습니다. 꼬리는 마치 채찍처럼 허공을 가르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내 아들아, 어쩌다 저런 흉측한 꼴이 되었느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칠성의 귀에 닿았는지 짐승처럼 으르렁대던 칠성의 고개가 잠시 움찔하며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칠성의 눈동자에서 푸른 빛이 옅어지고 본래의 겁먹은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팔다리를 제어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힘이 신경줄을 잡아당기듯
그를 다시 지배해버렸습니다. 뭐, 니, 도망, 가세요. 칠성의 입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꼬리의 지배에 저항하는 칠성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꼬리가 칠성의 척추를 강하게 비틀자 칠성의 고개는 기괴하게 꺾이며 다시금 흉폭한 짐승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꼬리는 칠성의 입을 빌려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배가 고파. 따뜻한 피가 필요해. 간을 내놔. 그 목소리는 칠성의 것이었지만 억양과 높낮이는 전혀 다른 늙은 노파의 목소리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뒤섞인 듯한 기이한 음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말도 안 해. 정말 여우 귀신이 씌었나 봐. 웅성거림이 커지자 꼬리는 더욱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몸은 마치 고무줄 인형처럼 꼬리가 이끄는 대로 튀어나가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장독대를 박살냈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된장과 간장이 바닥에 쏟아졌고 꼬리는 그 파편들 위를 춤추듯 넘나들며 사람들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막아섰지만 칠성의 몸놀림은 병약했던 선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랐습니다. 삼신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팥과 소금이 든 바구니를 장정들에게 던져주며 소리쳤습니다. 저 꼬리를 향해 뿌려라. 몸통 말고 꼬리를 맞춰야 해. 장정들이 일제히 팥과 소금을 칠성에게 뿌렸습니다. 다닥! 다다닥! 파달이 꼬리에 닿자마자 불꽃이 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꼬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꼬리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러댔고 칠성의 몸도 덩달아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습니다. 여우꼬리는 부정한 기운이라 정화하는 힘을 가진 팥과 소금에 닿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고통에 격분한 꼬리는 더욱 맹렬하게 반격했습니다. 꼬리는 바닥에 흙먼지를 일으켜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더니 그 틈을 타 가장 가까이 있던 김첨지의 다리를 휘감아 버렸습니다. 김첨지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칠성의 몸이 그 위로 덮쳐들었습니다. 날카로워진 손톱이 김첨지의 목을 노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칠성의 왼손이 자신의 오른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칠성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살인 행위를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몸 안에서 두 개의 영혼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칠성의 왼손은 오른손을 막고 다리는 꼬리의 힘에 끌려가지 않으려 땅에 박힌 돌을 지지대 삼아 버티고 있었습니다. 꼬리는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숙주에게 화풀이라도 하듯 칠성의 등과 허리를 무자비하게 쳐댔습니다. 이 멍청한 놈, 얌전히 굴면 편하게 해줄 텐데. 꼬리가 칠성의 입을 통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이웃을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쑥불을 더 크게 피워라. 연기로 놈을 가둬야 한다. 할머니의 지시에 사람들은 마당 곳곳에 쌓아둔 쑥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하고 독한 쑥 냄새가 순식간에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짐승, 특히 영물인 여우는 쑥 타는 냄새를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짙은 회색 연기가 칠성을 에워싸자 꼬리는 질식할 듯 기침을 토해내며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연기 속에서 꼬리의 털이 타들어가며 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꺼져! 이 더러운 연기 치워! 꼬리는 비명을 지르며 연기가 없는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이 사방을 포위한 뒤였습니다. 칠성은 연기 덕분에
꼬리의 지배력이 약해진 틈을 타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어머니가 있는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틀렸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 꼬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모두가 죽어요. 아들의 비통한 외침에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삼신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살릴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칠성아. 할머니는 품속에서 오래된 명주실 한 타래를 꺼냈습니다. 그 실은 오색물이 들어있었고 곳곳에 작은 방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신령님께 빌어 얻은 오색실이다. 놈을 묶어두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지. 장정들아, 칠성이의 팔다리를 잡아라. 연기에 취해 비틀거리는 칠성을 향해 마을 청년 넷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저항하지 않고 팔다리를 내주었지만 꼬리는 칠성의 몸을 허수아비처럼 조종하여 청년들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힘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4명의 장정이 달라붙어도 꼬리의 힘을 당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갸치 아픈 몸에서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괴력이 솟구쳤습니다. 꼬리는 마치 거대한 근육덩어리처럼 꿈틀대며 장정 하나를 담장 밖으로 던져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때 마을 대장장이 강씨가 칠성의 허리춤을 꽉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아, 미안하다. 좀 아플 거다. 강씨는 칠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체중을 실어 눌렀습니다. 다른 장정들도 합세하여 칠성의 팔다리를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칠성의 등 뒤에서 꼬리는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사람들의 등을 채찍질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놈들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꼬리의 타격에 장정들의 등에서 피멍이 들고 옷이 찢겨나갔지만 아무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평소 얼마나 착하고 효심 깊은 청년이었는지 알기에 그를 괴물에게 뺏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정이 공포를 이겨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오색실을 들고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실을 칠성의 몸과 꼬리가 연결된 부위, 즉 엉덩이 꼬리뼈 부근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실이 닿자 꼬리는 뜨거운 불에 닿은 지렁이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 뜨거워. 이게 뭐야? 꼬리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칠성 역시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참아야 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오색실을 7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꼬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고 붉게 빛나던 털의 광택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실에 달린 방울들이 딸랑거릴 때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꼬리에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듯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찢자 꼬리는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졌지만 여전히 칠성의 몸에 깊이 박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삼신 할머니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놈의 힘을 눌러놓기는 했지만 완전히 떼어내려면 놈이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해. 억지로 자르면 칠성이의 척추가 상해서 평생 안진뱅이가 될 게다. 할머니의 말에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놈이 제 발로 나가겠습니까? 할머니는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네 욕심이 놈을 불러들였다. 놈을 내보낼 수 있는 건 네 마음뿐이야. 네가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 집착, 그 욕망을 놈이 먹고 자란 게야. 그것을 놓아야 한다. 칠성은 멍한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소원,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바람이 죄란 말인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정체불명의 힘을 빌리고 어머니를 속이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탐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화근이었음을, 약 장수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영혼을 팔 뻔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칠성의 참에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축 늘어져 있던 꼬리가 다시금 발악하듯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주가 욕망을 버리자 먹을 것이 사라진 기생충이 발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 돼! 넌 건강해져야 해! 넌 힘을 원했잖아! 나를 버리지 마! 꼬리는 칠성의 마음속 깊은 곳을 긁어대며 유혹과 협박을 동시에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꼬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칠성의 마음은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걷히고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드러났습니다. 달빛이 칠성의 마당을 비추자 칠성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에 비친 그림자에는 꼬리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칠성의 엉덩이에 붙은 여우 꼬리였고 다른 하나는 칠성의 등 뒤에 희미하게 서 있는 갓을 쓴 약장수의 형상이었습니다. 약장수는 칠성의 그림자 속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신할머니가 그 그림자를 발견하고 대경실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바로 원흉이다. 여우가 둔갑하여 약장수 행세를 하고 칠성이를 홀린 게야. 그림자를 쳐라. 할머니의 외침에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어 칠성의 그림자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꼬리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칠성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본체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꼬리는 그림자와 연결되어 힘을 공급받고 있었고 칠성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칠성의 몸에 묶인 오색실 방울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쑥불의 연기는 더욱 짙어져 칠성과 꼬리 그리고 그림자를 휘감았습니다. 칠성은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닿는 순간 칠성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를 토해낼 것 같은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그가 삼켰던 욕망의 덩어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화의 의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림자를 향해 몽둥이가 내려쳐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땅바닥을 내리쳤는데 흙먼지가 이는 대신 쇠가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허공을 울렸습니다. 칠성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약장수의 형상은 마치 물에 비친 달이 일렁이듯 흐트러지더니 이내 칠성의 등 뒤에서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독사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귀신의 형상이었지만 그 서늘한 기운은 마당에 피워놓은 쑥불의 열기조차 순식간에 식혀버릴 만큼 차갑고 강력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감히 산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드느냐. 약장수의 목소리가 칠성의 입이 아닌 허공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눌려 몇몇 장정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놓치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삼신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금 한 줌을 그 검은 연기를 향해 뿌렸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곳은 사람이 사는 땅이다. 내 놈 같은 요물이 발붙일 곳이 아니야. 소금이 닿은 연기는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고 약장수의 형상은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졌습니다. 본체가 공격을 받자 칠성의 엉덩이에 붙은 꼬리가 발광하듯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색실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는 근육을 부풀려 실을 끊어버릴 듯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칠성의 팔다리를 잡고 있던 장정들의 손에 땀이 차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꽉 잡아! 놓치면 다 죽는다! 대장장이 강씨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지만 칠성의 몸은 마치 화로처럼 펄떡거리며 장정들을 튕겨내려 했습니다. 꼬리의 힘이 강해질수록 칠성의 비명소리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때 칠성의 어머니가 바닥을 기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요동치는 아들의 상체를 껴안고 칠성의 땀범벅이 된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칠성아, 정신 차려라. 애미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떨리는 목소리가 전해지자 짐승처럼 으르렁대던 칠성의 거친 호흡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칠성의 뺨에 떨어지자 칠성의 몸을 지배하던 탁한 기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는 이것을 감지하고 더욱 거칠게 칠성의 척추를 비틀어 어머니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꺼져! 이 늙은 여자가 방해하게 두지 마! 꼬리가 칠성의 입을 빌려 악담을 퍼부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아들을 포기 안 한다. 내 목숨을 가져가고 내 아들을 돌려다오. 어머니의 절규는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삼신할머니는 이 순간이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아, 지금이다. 네 어미의 마음을 느껴라. 그 꼬리는 네 몸이 아니다. 뱉어내라. 네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욕심 덩어리를 밖으로 토해내란 말이다. 할머니는 복숭아 나무 가지로 칠성의 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거치는 듯한 명료함을 되찾았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칠성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 온 힘을 다해 뱃속의 모든 것을 끌어올렸습니다. 위장이 뒤집히는 듯한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욱! 칠성의 입에서 검은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칠성이가 마셨던 약물이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칠성이 약물을 토해낼 때마다 엉덩이에 붙은 꼬리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꼬리는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톱을 박아대듯 살을 파고들었지만 이미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장수의 그림자 또한 희미해지며 괴로워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준비해둔 쑥묶음 전체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대한 불길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폭발하듯 솟아올라 마당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장정들은 물러서라. 이제 꼬리가 떨어질 것이다. 할머니의 외침과 동시에 칠성은 마지막으로 뱃속에 남아있던 검은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주먹만한 크기의 털뭉치 같기도 하고 굳은 피덩어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덩어리가 몸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에의 액 하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거대한 꼬리가 칠성의 엉덩이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꼬리는 바닥에 떨어져서도 죽지 않고 펄떡거리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잘린 단면에서는 붉은 피 대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연기는 칠성의 등 뒤에 있던 그림자와 합쳐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신할머니는 미리 쳐둔 금줄 안으로 꼬리를 몰아넣었습니다. 잡아라. 놈이 도망가기 전에 태워버려야 해. 장정들이 쇠스랑과 삽을 들고 꼬리를 에워쌌습니다. 꼬리는 마치 독사처럼 머리를 쳐들고 사람들을 위협했지만 본체인 칠성에게서 떨어진 이상 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장장이 강씨가 쇠스랑으로 꼬리를 찍어 눌렀고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어 꼬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꼬리는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강씨의 팔을 휘감았지만 강씨는 꿈쩍도 하지 않고 불타오르는 장작더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옥으로나 돌아가라. 강씨는 꼬리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불 속에 떨어진 꼬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백 명의 사람이 동시에 지르는 비명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귀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불꽃은 순간적으로 푸른색과 녹색으로 변하며 기이하게 일렁였고 악취가 진동하여 사람들은 코를 싸쥐어야 했습니다. 꼬리가 타들어가자 허공에 떠있던 약 장수의 그림자도 힘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저주 섞인 목소리를 남기고 그림자는 밤바람과 함께 산 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살폈습니다. 칠성은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숨소리는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칠성의 엉덩이를 확인해 보니 꼬리가 있던 자리에는 흉터만이 남았을 뿐 털이나 구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톱과 발톱도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왔고 눈동자의 푸른빛도 사라져 검은색 눈동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어. 어머니는 칠성을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다 타버린 잿더미를 흙으로 덮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부정한 것들은 땅속 깊이 묻혀 영원히 나오지 말지어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결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장독대는 깨져 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칠성이 무사히 사람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장정들은 쓰러진 칠성을 조심스럽게 방으로 옮겼습니다. 칠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얼굴색은 약을 먹기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물수건을 가져와 아들의 얼굴과 손발에 묻은 흙먼지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고 방 안에는 다시 평범한 시골집의 냄새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어지러진 집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깨진 옹기 조각을 줍고 누구는 흩어진 쑥을 쓸어 담았습니다. 큰일이 지나간 뒤에 묘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삼신할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다 죽었을 거야. 사람들은 소곤거리며 안도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밝은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마을의 평화를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대장장이 강씨는 땀을 닦으며 칠성의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꼬리는 완전히 태워버렸고 칠성이도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면 예전처럼 일어날 겁니다. 어머니는 강씨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강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이웃끼리 무슨 은혜입니까? 칠성이가 얼른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죠. 밤은 깊어 자정이 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몇 장정들은 칠성의 집 마당에서 밤을 새워주기로 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칠성의 방문 앞에 붉은 팥을 한 줌 뿌려두고 대문에 금줄을 걸어 다시는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속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게 놔둬라.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게야.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마음을 놓았습니다. 칠성은 꿈속에서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짐승 냄새가 나는 굴 속을 헤매다가 저 멀리서 비치는 따뜻한 빛을 향해 기어 나왔습니다. 빛 속에 서 있는 어머니가 손을 내밀고 있었고 칠성은 그 손을 잡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약으로 얻은 거짓된 힘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벗어버린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마당을 지키던 장정들도 꾸벅꾸벅 졸다가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칠성의 방에서는 더 이상 짐승의 울음소리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색색거리는 편안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악몽 같던 밤은 지나갔고 이제 따뜻한 햇살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봉 우리를 넘어 칠성의 집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마을을 뒤덮었던 공포와 비릿한 냄새는 아침 이슬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맑고 상쾌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엉망이 되었던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는 햇살은 간밤에 치열했던 싸움이 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 악몽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따뜻한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아침을 노래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도 더 이상 경계의 소리가 아닌 일상의 평화로운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천장은 낯설지 않은 자신의 방 천장이었습니다.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었지만 지난 며칠간 자신을 괴롭히던 뱃속의 끔찍한 통증과 등 뒤를 짓누르던 묵직한 이물감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시원했고 더 이상 피 냄새나 노린내 같은 역겨운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드르륵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는 밤새 흘린 눈물로 짓물러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칠성아, 정신이 드느냐? 밤새 앓는 소리 한 번 없이 잘도 자더구나. 어머니는 칠성의 머리맡에 앉아 땀에 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칠성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으로 흰 죽을 떠서 호흡 불어시킨 뒤 칠성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자, 한술 떠보거라. 밤새 속을 다 비워냈으니 기운을 차리려면 뭐라도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넣지 않고 푹 끓인 흰 죽이다. 칠성은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탐했던 입이었지만 지금 넘어가는 담백하고 구수한 쌀미음의 맛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주기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을 채우자 칠성의 몸에 다시금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무슨 소리냐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집을 고쳐주고 있단다. 어젯밤 네가 아니 그 꼴이 달린 요물이 부수어 놓은 것들을 고쳐야 한다며 아침 일찍부터 다들 모였어. 칠성은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밤새 공포에 떨었을 이웃들이 원망은커녕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칠성은 힘겹게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는 대장장이 강씨와 마을 청년들이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쌓고 있었고 칠성이가 부숴버린 장독대를 치우고 새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모습이 보이자 일하던 사람들이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마당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바닥에 엎드린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대장장이 강씨가 껄껄 웃으며 다가와 칠성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고개 들게. 자네가 한 짓이 아닌 걸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뭘 그리 미안해하나. 그 몹쓸 여우 꼬리가 씌어서 그런 것이니 자책하지 말게. 그보다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천만다행이야.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칠성을 위로했습니다. 그래, 칠성이가 다시 예전의 착한 얼굴로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가. 집수리는 우리가 금방 끝낼 테니 푹 쉬기나 해.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칠성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삼신 할머니가 칠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산에서 갓 캐온 도라지와 더덕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려 먹거라. 잃어버린 기운을 북돋우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헛된 욕심으로 얻은 힘은 독이 되지만 땅이 키운 정직한 약초는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법이지. 할머니는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크게 깨달았을 게다. 건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요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루하루 흘리는 땀과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란다. 칠성은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약 장수가 주었던 여우꼬리는 단숨에 강인한 힘을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먹고 파멸로 이끄는 미끼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다시 예전처럼 약하고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는 상태로 돌아왔지만 칠성은 지금의 이 나약한 몸이 훨씬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은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칠성은 조금씩 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만 누워있지 않고 마당으로 나와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무너진 닭장을 고치는 일을 돕거나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쓰는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라며 포기했을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느리고 서툴러도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이 그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진짜 활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지팡이를 짚고 집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여우꼬리를 태웠던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렸던 땅에는 어느새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남긴 상처를 묵묵히 덮어주고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곳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겠노라고 불어오는 산바람에 맹세했습니다. 약 장수가 처음 나타났던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제 평범한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칠성을 괴물로 보지 않았고 예전처럼 착하고 효심 깊은 청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 깍듯이 인사하고 아이들이 놀다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비록 황소 같은 힘은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성실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칠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궁이 앞에는 칠성이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또닥또닥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불빛이 칠성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청백하지 않고 노동과 건강한 식사로 다져진 은은한 홍조가 띄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힘이 서린 갓 지은 밥과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된장국, 그리고 칠성이 직접 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로 만든 묵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칠성과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찬이었습니다. 칠성은 숟가락을 들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년 봄에는 텃밭을 좀 더 넓혀볼까 해요. 제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어머니께 더 맛있는 반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밥그릇에 묵을 올려주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건강하니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려무나. 식사를 마친 후 모자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에 밤을 구웠습니다. 밤이 익어가며 탁 하고 터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둥근 달이 마치 칠성의 앞날을 비추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달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고 기적만을 바랐지만 이제 칠성은 달을 보며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칠성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약은 여우꼬리 같은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정, 그리고 스스로 땀 흘려 살아가는 정직한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뱃속을 채우던 탐욕의 덩어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평온함과 감사함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재상을 기다리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칠성의 집 창문에서는 오래도록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눈 내리는 밤의 정적 속에 자장가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칠성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동안 어머니는 꾸벅꾸벅 조시며 행복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은 잠드신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먼 옛날 욕심 많은 꼬리를 잘라내고 진짜 행복을 되찾은 칠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금도 바람 부는 날이면 그 산골 마을 어딘가에서 은은한 도라지꽃 향기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루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나 지쳐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칠성이가 찾았던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는 무서운 여우, 꼬리 대신 따뜻한 흰죽, 한 그릇과 어머니의 포근한 손길, 그리고 눈 내리는 밤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칠성이처럼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